네, 팟파이어 첫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팟파이어는 시각화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념을 잡고 그 스팟파이어 다운로드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각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요. 시각화라는 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라고 영어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이제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거와 이제 시각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분석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의 그 과정 중에서 시각화 과정이 있죠. 탐색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EDA 탐색하면서도 이제 간단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해서 EDA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또 시각화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고급 시각화 과정이 있어요. 주로 여기서 이제 스팟파이어를 쓰는 거는 이제 둘 다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데이터 규칙과 패턴을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시각화 대상이 되는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위한 표현 규칙과 패턴을 도출하고 정의할 수 있게끔 목표를 좀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팟파이어를 먼저 설치하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좀그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에서 데이터 규칙과 패턴 도출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팟파이어 설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그 티보코 프로덕트 티보코 스팟파이어라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30일 버전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 티비코 스팟파이어라는 걸 이제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스팟파이어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좀 하시면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에 대한 이론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이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또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시각화가 같이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먼저 개념을 얻으셔야 됩니다. 스팟파이어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를 위한 어떤 그런 강화를 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비즈니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이나 AI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내장된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거를 추출하는 거 쪽을 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먼징이라고도 해요. 데이터 먼징. 그래서 원 자료를 또 다른 형태로 수작업으로 전환하거나 매핑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랭글링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 스팟바이어를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 랭글링, 그러니까 먼징 같은 말이죠. 그래서 원자료를 또 다른 형태로 변환하거나 전환하거나 매핑하는 과정 그런 거와 고급 분석을 통한 AI 지원, 검색 기반 경험
라는 거죠. 데이터를 일단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적합한 나의 소프트웨어다라는 걸로 이거 말고도 뭐 시각화 도구가 어, 많이 있죠. 우리가 R이나 파이썬으로도 교환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태블로가 있죠. 그죠? 태블로라는 거를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요즘 많이 업계에서 뽑고 있습니다. 뭐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유료화되기 때문에 트라이얼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해보시고 회사나 직장에서 라이센스가 있으시면 그걸로 설치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론을 먼저 좀 알고 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좀 이론과 실습을 같이 나가면서 적용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팟바이어 설치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고 하는데 먼저 스팟바이어가 가장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존재하는 가장 뭐 완전한 분석 솔루션이다라고 업계 이쪽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 워낙 많은 툴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용도에 대한 난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호환이 되는가 이런 것들 주요 기능을 이제 보시면 이 말은 이제 분석 솔루션이 일단 이게 이제 이 말보다는 이 말이 낫게 되죠. 분석 솔루션이고 그죠? 분석 솔루션이고 데이터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쉽게 빠르고 이런 개념은 뭐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엔진이 지원하는 검색 및 권장 사항을 누구나 데이터를 탐색해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간단한 우리가 대시보드라든가 예측 애플리케이션 또는 동적, 실시간 분석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스팟바이어가 시각적 분석, 데이터 랭글링, 예측 분석, 위치 분석, 스트리밍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팟바이어는 예측 분석을 해줘요. 예측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밸류 클러스터 및 예측을 위한 어떤 격이 다른 예측 방법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누구나 예측 분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예측에 대한 이론들이 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회계 이론이라든가 AI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R이나 우리가 파이썬이나 사스나 매트랩에서 많이 해봐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시각화만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위치 분석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기능을 스팟바이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사용 가능한 격이 다른 어떤 낮은 계층 지도, 지오 코딩 및 역지오 코딩 또는 역지오 코딩은 분석에서 지리적 컨텍스트를 더해주고 이 지도는 인사이트를 얻고 와 차트로는 불가능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팟바이어 대시보드가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를 지도 및 고객 차트 시각하는 동시에 내장된 R 엔진과 R이 엔진이 내장됐다는 거기 때문에 R을 또 혹시나 다뤄보신 분과 안 다뤄보신 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스팟바이어 대시보드가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를 지도 및 고객 차트에 시각하는 동시에 내장된 R 엔진과 이건 회사죠. 여기에 있는 자체 분석 도구
지리와 위치에 대한 뷰 어널리틱스 분석 도구를 통해서 심층적인 지리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팟파이어 중에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스팟파이어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IoT, 소셜 메시징 소스를 이용해서 정적 데이터의 경우처럼 쉽게 대화형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빅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쓰는 카프카라든가 자바 메시징이라든가 TV코, MQTT, OSIP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소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을 한꺼번에 좀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점을 보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 분석과 접속 및 시각화, 그리고 원하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AI를 통한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해결이라든가 특정 프로세스와 적합한 앱 구축, 엑셀러레이터 템플릿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나로니 SQL 아시죠? 그리고 오픈이라 온라인 어널리틱 프로세싱, 그 다음에 하둡, 웹 서비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등 더 많은 데이터를 매스업해서 인사이트를 얻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모드 방식의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투개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자연어 쿼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AI 기반 추천, 그래서 AI에 대한 많은 개념이 있으셔야지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엔진이 있어서 예측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뭐 코딩으로 굳이 안 하고도 이런 툴을 이용해서도 패턴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추세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죠. 스태틱 통계에 관한 그런 툴도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에 맞는 앱을 구축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서 빠르게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게도 해주고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보고요. 우리가 이제 제품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트라이얼 버전으로 설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사이트에 아까 제가 갔는데 가셔서 프리 트라이얼을 가시고 트라이얼을 누르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가입을 하시고요. 이메일. 이것들 적당하게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My Spotfire Trial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이 되고 이제 메일에서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오면 여기서 액티베이트 어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액세스를 이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얻기 위해서 예, 액티베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 넣어서 보다. 그래서 네, 활성화가 되면 내부에서 이제 로컬로 쓸 수도 있고 웹 클라이언트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컬에다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설치를 진행하시고요. 인스톨레이션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인스톨레이션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넥스트 11.5.0 버전으로 깔게 되네요.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티비코에서 만든 회사에서 클라우드 스팟파이어 어널리스트라는 제품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네, 스타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윈도우 인스톨 로그를 뭐 볼 필요는 없겠죠. 네,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파이어 로그인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고 로그인을 하면 네, 네, 어스라이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이 성공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네. 인스톨 스팟파이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톨 나우 누르시면 되는데 뷰 디테일을 먼저 보시면 뭐 이런 게 어베일러블하다라는 거죠. 업데이트.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오토메이션 서비스가 있고요. 클라우드 코브랜딩 있고 클라우드 스크립트 서포트 코어 그다음에 엔진 데이터 엔진 지오 어널리틱 파일 헬프 파일 로더 파이썬 인터프리터 샘플 파일 그다음에 스파파이어 커넥터가 있고요. ADOD가 있네요. 데이터 쪽 그다음에 스파크 SQL 있고요. 커넥터가 있죠. 그다음에 클라우드라 그죠? 임팔라 데이터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이 다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구글 어널리틱스 있고요. 빅쿼리 있고요. 구글 커먼 커넥터 있고요. 포트웍스도 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IBM DB2도 있고요.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들, MySQL, 오라클, ODBC,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트, 오라클, 피보탈도 있고요. SAP도 있고요. SQL도 당연히 있겠고요. 테라데이터 회사명, 그러면 제품명들이 쭉 있습니다. 서드 파티에 대한 제품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인스톨 now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stalling update 진행 중입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동안 이제 그 시각화에 대한 개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데이터 규칙과 패턴 노출에 대한 이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되는 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위한 표현, 표현 규칙과 패턴을 도출하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학습 목표가 됩니다. 먼저 시각화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시각화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정보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는 인간의 어떤 시지각 능력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이나 도형 등의 그래픽 요소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각화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글보다는 이미지로 눈의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본다라는 거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어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많이 이용하죠. 이거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해온 의사 방법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이런 선이라든가 막대, 원 등의 기하나 도형 같은 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 색상이라든가 레이블, 인터랙티브 특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시각화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죠.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거죠. 메시지와 주요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주요한 어떤 기능이죠. 까지 했는데 이제 이게 설치가 다 됐네요. 그래서 로딩하고 있네요. 코어를 컴포넌트 로딩하고 있습니다. 진행상도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자세한 거는 이제 이론을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거 오늘 요거 이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스파파이어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을 한번 걷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메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할 건데 중요한 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내시는 게 시각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툴 사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론 베이스로 하셔서 시각화에 대한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시각화해보는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론을 좀 하고 있어요. 설명 기능이 시각화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설명 기능과 탐색 기능. 탐색 기능은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관계와 패턴을 찾기 위해 시각적인 분석 기능으로서 데이터에 유의미하거나 흥미로운 요소를 데이터에 유의미하거나 흥미로운 요소를 이용자가 직접 탐색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표현 기능입니다. 표현 기능,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적인 어떤 통찰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작품이나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시선이나 이야기 전달,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그러면 이론 시각화의 목적을 좀 하고, 그리고 요 스팟파이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만 보면 여기 이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파일을 찾거나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하면 되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죠? 여기서 이제 추천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DB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로컬 파일을 찾는 방식,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스팟파일 라이브러리에도 제공하고 있는 홈도 있고, 홈 폴더가 있고요. 팀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샘플들도 있겠죠. 샘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주식에 대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급 시각화가 있네요. 그리고 대시보드 형태, 언럴라이저, 소개, 세일즈 마케팅 있네요. 그죠? 이 데이터 가지고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샘플 데이터 가지고. 바로 얘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죠. 그죠?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예제가 나오고, 이 메뉴를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계속 눌러보고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얘가 시각화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척도라든가 데이터가 이제 결국은 수치형 데이터를 주로 다루게 되는 거 또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를 어떻게 연속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죠.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나눠서 분석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